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12주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요가가 뭐고 매트 위에서 하는 요가를 이제 아사나라고 부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12번의 시간 안에서 좀 방향성을 잘 잡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가는 유주라는 어근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주는 묶다, 합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몸과 마음을 묶어오는 것,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요가라고 하고, 요가란 뭐다라고 정의한 철학자가 있다고 했어요. 학자가. 요가의 첫 번째 경전이라고 불리는 요가 수트라를 집대성한 학자 빠딴자리라는 학자는 이제 요가는 찌tta 브리띠 니로다, 마음 작용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아사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나에 대한 정의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빠딴자리라는 학자가. 아사나는 스티라 숙감 아사나, 스티라 강인하지만 숙함, 편안한 아사나 상태가 바로 아사나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티라 강인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요가하면서 정지도 하고 호흡도 하죠. 그래서 나를 보살피는 만큼 타인을 향해 나를 열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외부를 케어할 수 있는 만큼 또 나를 잃지 않는 힘을 또 아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매트 위에서 잘 연습이 되면 매트 밖에서도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가 해볼 것이고, 아사나를 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아사나를 하는 목적은 척추공간 에너지가 흐르는 가장 그 통로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요가 용어로 나디라고 하는데, 이 나디를 열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디에는 7가지 에너지 센터가 흐른다고 하죠. 차크라. 그래서 차크라는 7가지, 요가에서는 7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원바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바퀴로 제회전 속도로 잘 회전을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세 구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이제 그란티라고 해요. 매듭, 결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반다죠.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 이 1번 반다, 2번 반다, 3번 반다를 잠그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물라다라 반다, 물라다라 차크라 안에 머무르고 있는 뿌리 반다를 잠글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다를 잠가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있죠. 부자한가 자세, 뱀 자세와 견상 자세, 강아지 자세, 이 자세를 오늘 메인 자세로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부자한가 자세는 가슴 앞쪽을 열어내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처질 때 자연적으로 가슴이 좀 이렇게 좀 좁아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슴을 열면 신경계를 좀 깨우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견상은 반대로 몸을 접죠. 그래서 몸의 뒤쪽을 열어서 부교감 신경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견상에서 몸을 닫는다고 해서 가슴이 좁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등 뒤를 여는 만큼 가슴 앞쪽도 열어낼 수 있는 힘을 또 아사나라고 하죠. 나를 숙이는 만큼 그 안에서 나를 열어낼 수 있는 힘, 이 양극단의 에너지를 잘 조율할 수 있는 힘을 또 아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상태를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부자한가에서 가슴을 열기 위해서 팔꿈치 위쪽 팔이 이제 상완근이라고 하죠. 상완근은 외회전이 돼서 몸으로 집어넣지만, 팔꿈치 아래쪽 팔 전완근은 내회전이 되어야지만 손바닥 바닥을 꼭 움켜짐으로써, 특히나 두 번째 손가락 뿌리 구간을 바닥으로 꼭 낮추심으로써 손목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견상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견상에서도 몸을 숙이지만, 몸을 닫지만 가슴은 열죠. 그래야지만 우짜이 호흡, 몸 전체를 가지고 호흡을 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 위쪽 팔은 상완근은 외회전에서 집어넣지만, 견상에서도 팔꿈치 아래쪽 팔 전완근은 내회전에서 바닥을 꼭 움켜쥐셔야지만 손목을 보호하실 수 있고, 이것은 하체에도 같은 큐로 적용이 돼요. 견상 자세에서 무릎 위쪽 근육, 허벅지 근육은 내회전이 되어야지만 꼬리를 방 뒤쪽으로 좀 더 쭉 뻗어내실 수 있지만, 무릎 아래쪽 다리는 외회전이 되어야지만 발바닥 반다를 통해서 발바닥 바닥을 꼭 쥐므로써 좀 더 척추 마디마디를 견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꼬리가 하늘을 잘 향하지 않으시다면 발뒤꿈치를 조금 더 세우셔도 괜찮아요. 발바닥 반다까지는 잠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견상에서는 등이 펴져서 우짜이 호흡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해서 등의 공간에 여유가 생기셨을 때 발바닥 반다까지 잠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오늘 그
양극의 에너지를 잘 조율하는 연습을 자세 안에서 한번 연습해 볼 것이고, 우리가 1강 시간에 9월 달부터 만달라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어요. 만달라 원을 뜻하죠. 원은 무한함의 상태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1번 차크라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 현재였죠. 지금 여기 현재에 나의 몸과 마음을 묶어올 수 있다면 나의 무한의 상태에 나를 좀 열어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원 돌고 왼쪽으로도 원 도는 만달라 플로우를 해볼 것이고, 오늘은 제가 3가지 버전의 만달라 플로우를 좀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시즌이 다가오죠. 아유르베다에서는 여름에는 바타도샤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성질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좀 오히려 릴렉싱, 휴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좀 무거워지는 에너지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환절기 이럴 때 감기 같은 거에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에너지를 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좀 태워내라 라는 게 이제 아유르베다의 겨울철의 생활 라이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는 우리가 한 가지 버전으로 했다면 오늘은 3가지 버전으로 만달라 플로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동이 얼마 남지 않았죠.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카파도샤가 증진되고 있고, 이렇게 카파도샤가 증진되는 시즌에는 아그니가 일어난다고 해요. 목부에 불이 활성하게 일어나서 이 아그니를 잠재워주는 가장 좋은 식품이 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꿀 1스푼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추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광욕, 낮에 해를 보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우나,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우나를 하는 것도 좋고, 운동의 양을 조금 늘리는 것도 좋다고 해요. 카파도샤를 조절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간 차크라 정화하는 시간에 샷각을 봐야 되는 이야기를 했죠. 6가지 정화법을 잘 실천하면 좋다고 해요. 도흡기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혀닦기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가글, 오일 풀링을 권장하기도 하거든요. 오일을 한 입에 한 5분 정도 우물우물 하시고 뱉어내면 혈액까지 청소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시아, 코 안에 오일 같은 거를 좀 바르면 코 안에 뭐 오일밤 이런 거, 코밤 이런 것도 우리 시중에 많이 팔죠. 그러면 비염을 조금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안자내, 눈에 안약 같은 걸 놓으면 그런 건조한 것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오일 마사지도 권장하는 시즌이라고 해요. 건조해지는 시즌. 이런 것을 생활 안에 좀 적용하시면 겨울을 좀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겨울에 이 카파도샤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봄에 카파도샤가 너무 축적이 돼서 이런 감기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우리 잘 나보도록 해요. 이런 라이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그리고 이번 달 도서 보셨어요? 미루고 미뤄왔던 요가난다 책 2권을 11월에 몰아읽기로 했는데, 이번 달 책은 영적으로 관계 맺기에서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장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정. 그래서 세속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개개인의 삶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의 직업이 목사님이기도 해요. 목사님이기도 해서 성경 구절이 많이 언급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정의 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나의 진동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나의 진동수는 굉장히 고주파인데 원수가 혹은 나에게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아서 그거를 허용해버리면 나의 진동수가 낮아져서 나는 의도치 않게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상태를 이제 3가지로 나누었죠. 타마스의 상태, 탁한 상태, 1번 차크라의 에너지가 머무르는 상태가 바로 타마스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이러한 에너지가 잘 배출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달라 플로우를 통해서 이 타마스를 잘 배출시키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 라자스, 사뜨바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활동의 상태, 그리고 사뜨바, 우리가 요가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 이것이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이제 체질로 분류되면 체질을 도샤라고도 부르거든요. 타마스 체질이 우세한 체질을 카파도샤. 그래서 카파도샤는 묵직하고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 없는 체질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우리 겨울 카파도샤가 우세해진다고 했죠. 무기력하고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파를 대하는 팁은
옆에 지인이 있거나 친구가 카파라면 약간의 자극을 줘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카파도샤는 약간 적처럼 대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큰 근육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백종원, 아이들 좋아하고 요리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카파 체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라자스가 신체로 적용되면은 피타 체질에서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피타. 과열되기 쉽고 열정적인 체질. 그리고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지만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 가장 좋은 체질이라고도 이제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피타는 친절하게 대하라라는 팁이 있거든요.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테바가 이제 신체로 적용되면 가벼운 체질, 바타 체질. 그래서 이 중에서 돈을 누가 제일 잘 안 쓸까요? 저축을 잘하는 체질. 뻔하죠. 물질은 누가 제일 잘 다룰까요? 카파. 마음은 누가 제일 잘 다룰까요? 마음을 다루는 직업분들이 있죠. 예술가분들. 바타를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가 훌륭한 예술가가 또 될 수 있다고 해요. 창조와 창의력의 에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체질. 또 예민하기 때문에 바타는 꽃처럼 대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타를 성장시킨다고 해서 적처럼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절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겨울과 봄은 또 이 카파도시아가 증진되는 시즌이고, 그래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만달라 플로우는 우리 7월달, 4월달, 7월달 종강 시간에 썼던 숙녀에게라는 곡으로 한번